머스티 발란 트림을 통해서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이 플랫폼이 온라인 명품 시장을 견인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명품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저는 매치스럭스 B2B 플랫폼 운영자 이끌라 대표 유성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서는 저희 이사님이 지금 현재 명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같이 2023 명품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명품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입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명품 시장을 알아보려면요. 이와 비슷한 시장인 동대문 패션 시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면요. 명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동대문 패션 시장은요. 20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가서 사야 됐어요. 두타, 밀리오레 그런 데 가서 샀어야 됐던 게 동대문 패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잘 되고 그리고 물류가 국내 배송이 잘 되다 보니까 쇼핑몰 시장이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카페 인스타 이런 플랫폼도 없던 시절에 직접 쇼핑몰을 만들고 판매하고 직접 카페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판매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때는요 동대문 그 새벽 시장에 가서 직접 그 상품을 사와서 직접 배송을 해야 됐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4.23촌 제도가 생겨납니다. 4.23촌이 뭐냐면은 나 대신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그 상품을 사와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예요. 그걸 4.23촌이라 불렀어요. 그 시장이 커지면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됐냐? 여러분도 아시는 지그재그, 브랜디 이러한 동대문 패션 B2B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브랜디 같은 경우는 벌써 1,000억이 넘는 투자를 받았고 지그재그도 엄청 시장이 커지고 몇백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음 시장에 넘어간 게 뭐냐? B2B 플랫폼입니다. 동대문 패션 B2B 플랫폼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게 제일 유명한 신상마켓 링크샵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해주냐? 뒤를 보시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매업자와 그리고 셀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까지 발전하게 되냐? 풀피먼트 서비스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풀피먼트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나 대신 물건을 사서 건품을 해주고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냐? 판매만 하면 됩니다. 또 판매를 잘할 수 있게 솔루션도 생겨났어요. 이게 바로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링크샵스, 샵마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냐면은 내가 435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지마켓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올리잖아요. 그런 데다가 상품을 자동으로 등록하고 또 재고 관리를 자동으로 하고 주문을 통합 관리를 하는 이게 업무 효율화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이게 동대문 패션 시장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셀러는 무엇을 하면 되냐? 이제 불필요했던 업무들은 다 넘기고 판매만 잘하면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됐어요. 이게 바로 동대문 패션 시장의 변화된 과정입니다. 명품 시장을 바라볼게요. 명품 시장은요.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위주의 오프라인 시장이었어요. 명품 사야 된다. 누가 온라인으로 사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오프라인 가서 백화점 가서, 면세점 가서, 아울렛 가서 샀던 게 바로 옛날의 명품 시장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죠? 저희는 이제 8년 전에 했던 건데 바행을 해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판매 상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블로그로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카페로도 팔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팔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각계전통식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부티크 거래하는 업자는요, 그거는 대단한 업체였어요. 그 당시에는 부티크 거래하는 그런 루트조차도 쉽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렇게 온라인 시장이 점차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서비스해주는 바잉 부티크 에이전시가 생겨났어요. 이게 동대문 시장을 보면은 4.23촌이라 보시면 돼요. 현지 바잉을 해줘서 전달해주고 현지 부티크를 중간에 연결해주고 그걸 수수료를 먹는 이런 에이전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은 뭐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머스티, 발란, 트렌비 이 B2C 플랫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긴 했는데 각계전투였습니다. 그러다가 머스티, 발란, 트렌비가 굉장히 투자를 받았죠. 몇백억대 투자를 받았어요. 김희애가 나와서, 김혜수가 나와서 유명한 사람들이 광고를 나오면서 머스티, 발란, 트렌비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이 플랫폼이 온라인 명품 시장을 견인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명품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동대문 표시 시장을 제가 설명드려서 알겠지만 다음 시장들은 예측이 되실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간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온라인 동대문 패션 시장하고 온라인 명품 시장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패션 시장은 컨텐츠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옷을 어떻게 코디를 하고 어떻게 보여주는 컨텐츠를 만들어 그 사람들한테 끌림을 일으키게 되면 구매 버튼을 누르게 돼요. 코디 영역이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읽고 옷을 입고 어떻게 이쁘게 찍어서 보여주냐, 이게 정말 중요한 판매자의 능력입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은요, 어디서 마진이 결정되냐면요, 판매가에서 결정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리세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그 상품을 사려면 그때 구매 버튼을 눌러야 돼요. 동대문 도매 시장에서 공급받는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판매가를 내가 이쁘게 코디해서 팔면요, 3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팔아서 2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마진이 판매가에서 결정되는 게 바로 온라인 패션 시장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명품 시장은 어떨까요?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 가격이고요. 가격은 기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뢰에 의한 판매입니다. 아무리 싼 제품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고 할지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판매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구매해보는데 이 업체 사기 업체 아니야? 가품 파는 업체 아니야? 그러면 사지 않죠? 신뢰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면 구매 버튼 누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란, 머스티, 트렌비에서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TV 광고를 했던 겁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온라인 명품 시장은요, 마진이 어디서 결정되면요, 사입가에서 결정됩니다. 사입가에서 결정돼요. 판매하는 것은 리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판매하려도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게 사오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누구는 아니 뭐 20만 원 샀어, 누구는 10만 원 샀어. 그럼 10만 원 사온 사람이 더 이득인 거예요. 사왔을 때부터 마진이 결정되는 게 바로 온라인 명품 시장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셀러의 주요 업무는요, 두 가지입니다. 컨텐츠 제작. 중요하다고 그랬죠?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 어떻게 코디하고 그걸 어떻게 사진 촬영해서 보여주는지. 구매 버튼을 누르게끔 하는 사진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판매하고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셀러의 주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죠. 나머지는요, 상품 분석, 상품 등록, 주문 관리, 재고 관리, 배송, 회계 관리 등등. 이거는 우측에 보이시는 아이템 스카우트, 지그재그, 브랜딩, 샵링커, 신상 마켓 이런 서비스들이 솔루션을 통해서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동화되어 있죠. 디지털로 넘어간 거예요. 셀러는 셀러의 본연의 업무만 치중할 수 있게끔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명품 시장을 예측해보죠.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요, 셀러에 남는 업무는 이 두 가지예요. 사입, 그리고 판매 마케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상품 분석하고, 상품 등록하고, 주문 관리, 재고 관리, 배송, 회계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솔루션이 생겨날 겁니다. 저희 같이 매치스러스가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업체인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점점 솔루션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왜? 셀러가 필요한 솔루션들이니까요. 그럼 셀러가 남는 업무들은 뭐냐? 사입을 잘해야 되고요. 판매를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 기타 업무들은요, 맡기면 됩니다.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망하는 셀러와 돈 버는 셀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망하는 셀러는요, 기본적인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선 단순 감으로 사입을 합니다. 사입을 결정할 때요, 이거 내가 봤던 상품이야. 이거 좀 이뻐 보여. 이거 괜찮네. 부티크에서 났다고? 싸게 나왔겠네. 이렇게 사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단순 감으로 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 마진도 안 나온 상품을 사다 보니까 사입 실패가 일어납니다. 사입 실패는 결론적으로 판매 부진으로 이루어지고요.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은 자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하게 됩니다. 이게 망하는 셀러의 기본 요소예요. 저희를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말에 듣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판단해서 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입조차 안 하면은 구매 대행만 하면 망할 이유도 없어요. 돈도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돈 버는 셀러는 뭘까요? 돈 버는 셀러는요, 철저합니다. 딱 봐도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회원사들 중에서도 이 사람 돈 벌 것 같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뭔가 할 때부터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리세일 시장은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내가 많이 팔리는 영역 속에서, 그리고 많이 판매되는 판매 채널 속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패턴은요, 데이터로 의해서 상품 분석을 해요. 실제 뭐가 잘 팔리는지를 보고, 그리고 내 자금의 계획을 세우게 돼요. 260, 587이 정도 팔리면 한 달에 내가 여기서 한 30%는 자금을 여기다 쓰겠다. 이번에 부티크 괜찮게 나왔네? 10%는 여기다 써야겠다. 데이터로 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상품을 사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입 성공할 수밖에 없죠. 잘 팔리는 상품을 고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진도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면요, 채널을 다양하게 늘려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당근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어떻게든 채널을 넓혀서 판매 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상승이 되고 돈 버는 셀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그들의 특징은요, 데이터에 의해서 상품을 분석해서 사입을 하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을 넓혀서 많은 곳에서 판매 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요소예요.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셀러가 갖춰야 될 능력이 좀 다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요, 모든 걸 다 해야 했어요. 사입 인프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명품을 사입하려면은 부티크도 알아야 되고 현지에서 인프라가 있어야지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입 인프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역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이게 무역이에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가져야 되는데 FTA가 뭔지, FOB가 뭔지, 통관의 뭔지, 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당연히 명품이고 유통이니까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판매 능력도 있어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걸 잘 해야지 명품 사업가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많은 업무들이 대응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입 능력 그리고 판매 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OR로 써놨죠? OR로 쓴 거는 사입 능력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고요. 판매 능력만 있어도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